달리던 버스 안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을 구한 버스 운전사. 119 구조대를 부르려던 찰나 직접 이송하는 게 더 빠르겠다고 판단해 병원을 향해 버스를 몰았는데 위기의 순간에 기지를 발휘해 승객의 생명을 살린 버스 운전사 박석원 씨를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네, 함께 사는 세상 오늘 따뜻한 주인공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위기 순간에 침착하게 승객의 생명을 구한 버스 기사의 얘기입니다. 사건 발생이 한 것은 지난 11일이었군요. 네네. 지난주 11일인데 목요일입니다. 저녁 7시 20분이 좀 넘은 시간이니까 학생들 하굣길, 직장인 퇴근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원 시내 버스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뒷좌석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보니까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10대 후반 여학생이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서 앞으로 그대로 꼬꾸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승객들이 술렁술렁하고 난리가 났죠. 여기 나오네. 승객이 119 불러주세요 해서 이 버스 기사가 119를 누르던 와중 자, 위치는 어디입니까? 출동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생각을 하니까 이 기사분이 판단을 했어요. 2, 3분 거리에 병원이 있는데 119가 와서 이 학생을 싣고 가느니 버스로 병원으로 가는 게 더 빠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 이 기사분이 대단한 건요. 딱 한 가지인데 이 대목에서 승객들이 15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승객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 여학생을 병원으로 데려갑시다. 그리고 출발하게 되는 거죠. 드라마틱한 예는 지금 딱 쓰러졌고 지금 보니까 이 버스 기사의 판단이 아주 빨랐던 거예요. 그렇죠. 빨랐죠. 119에 이제 신고를 했지만 119가 도착하는 시간보다 병원에 가는 것이 빠르다는 거고 또 하나는 승객들에게 이것을 동의를 구한 거네요. 다 맞아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119가 온다면 그래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5분 내지 많으면 10분 더 될 수도 있죠. 교통 체증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운전하니까 종합병원이 여기 어디 있다. 2, 3분 캤는데 1, 2분입니다. 정말 운전을 항상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1, 2분이면 가는데 굳이 119 기다릴 필요 없다. 그렇지만 또 승객들도 있어요. 승객들이 지금 어디 급한 일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소녀 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 구하자라면서 이구동성으로 허락을 맡았고요. 그 이후에 아주 안전하게 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저는 저 화면을 보면요. 맞아요. 쓰러지고 나니까 이제 웅성웅성하고 서로 이제 당황했겠죠. 또 버스 기사도 갔고 그렇지만 버스 안에 있었던 승객들의 태도를 보면은 야, 빨리 구해야 된다는 마음이 하나같이 이제 모아졌고 그것이 바로 이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는 힘을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그래도 버스 기사의 어떤 기지가 가장 유효했다고 봐야 되겠죠. 저 버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 학생의 어떤 그 위급한 순간에서 구할 수 있었던 그 기지가 상당히 이제 발휘된 거죠. 버스 기사가 항상 글로 가다 보니까 이게 더 판단이 빨랐는 것 같아요. 빠른데 또 이게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승객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동의를 했던 부분. 이것도 좀 칭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사람이요. 어떤 그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생각해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신고해. 그리고 기다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 버스 기사분은 굉장히 그 순발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지리감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버스를 끌고 가면 승객들만 동의한다면 이게 훨씬 낫겠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1, 2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 가운데는 또 쓰러진 승객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승객들한테 오히려 괜찮습니까라고 물어봤고 승객들도 혹시나 차가 흔들리면 이 또 쓰러진 여학생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승객들이 다 같이 그 여학생이 큰일이 나지 않다 붙잡고 있고 정말 다 함께 일심동체로 이 학생을 옮긴 겁니다. 근데 저는 정말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1, 2분 안에 다 도착했다라는 거. 우리가 뭐 손각을 다툰다, 뭐 1분 1초를 다툰다 하는 건데 저 상황에서 만약에 시간이 지체됐다고 하면 정말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1, 2분 만에 도착을 했고 병원에 가서 무사히 진료를 받은 거죠. 치료를 받은 거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빨리 이동을 해서 또 병원에서도 무사히 신속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더 다행인 거는 그렇게 환자의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저녁 7시 10분. 정말 빨리 도착했어요. 2분이에요. 2분. 그리고 저렇게 해서 실제로 치료를 잘 받았고요. 그리고 버스도 정상 운행에 바로 또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7시 45분경부터 정상 운행을 했고요. 그리고 승객들이 사실 뭐 불만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뭐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소수의 승객을 제외하고는
기다렸다고 해요. 끝까지 기다렸다가 그 버스를 다시 타고 목적지까지 갔는데요. 뭐 이제 기사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런 올바른 판단, 결단 그리고 또 승객들의 도움까지 다 종합적으로 좋게 작용한 겁니다. 저는 그 앞서 저희 그 버스 기사 갈 때 시간이 딱 나오잖아요. 저녁 7시 8분 51초에서 달리기 시작했는데 8분 51초. 정확하게 10분 53초, 2분 한 2초 정도 만에 도착을 했다라는 건데 대단한 건데 대단합니다. 당시 또 그 버스 기사였던 박성원 씨가 어떤 태도로 가게 됐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황을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신호를 받고 있는데 혹시 꽁하더라 뒤에서요. 그래서 제가 뭐 혹시나 뒤에서 차가 박았나 싶어서 일어서니까 뒤에 승객 한 분이 뛰어나오면서 기사님 119 신고해 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로 같이 가니까 쓰러진 환자분이 입에 거품을 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9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 응급 환자가 있으니까 저 빨리 오시라고 그 위치가 어디냐 묻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119 오는 것보다는 제가 신호 한번 받으면 되니까 버스로 가는 게 빠르겠다 판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환자분이 우선이니까 일단 저 승객분 이해를 좀 해달라고 응급 환자가 있으니까 병원부터 문의 후송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승객들도 다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승객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병원으로 바로 가면서 그 뒤에 환자분 숨 쉬는 안 쉬는가 두 번을 내가 여쭤봤거든요. 다행히 숨 못 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병원에 도착해서 후송을 했죠. 보면은 이제 판단력이라고 하는 거,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실행에 옮기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버스 기사를 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평소에 어느 정도 좀 몸에 뱄기 때문에 승객의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뱄기 때문에 이런 행동으로 이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도 박석원 기사님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다 자식 있는 사람들 마음이 똑같았을 것이다. 저 쓰러진 그 사람이 내 자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런 행동을 했고 긴박한 순간이었지만 본인 스스로는 좀 그렇게 당황하거나 흥분해 있지 않고 침착하게 했다. 그게 회사에서 이런 교육을 사실 수시로 받았는데 이제 그런저런 일들로 자신은 좀 안전적으로 항상 승객들을 최우선적으로 어떻게 좀 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좀 침착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이 부분을 상당히 계속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혼자 있었더라면 사실 이렇게 또 큰일을 할 수 없었을 수도 있는데 모든 승객들이 함께 도와줘서 그러니까 정말 이분 인터뷰를 들으면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심으로 승객분들께 고개 숙여서 감사드린다라는 말을 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승객분들도 이런 경험을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15명의 승객 중에는 급한 일이 있었는데 지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 자체가 평생 엄청난 추억으로 남을 것 같고 실제로 이 버스 회사 관계자의 말에 따라도 이 박석원 씨가 모범 사원으로 뽑힌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기사 생활을 할 때도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전을 하시고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고 계시는 분이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이제 버스 회사 관계자분들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 박성원 씨가 인생의 어떤 이막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 이게 버스 기사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창원이잖아요. 예. 창원이 조선업이 부흥했던 곳인데 지금 조선업이 사양화되면서 아주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산업위기 지역이거든요. 조선소에 근무하던 분인데 이 일을 떠나서 지인이 버스 운전을 한번 해볼래? 그래서 택했다고 해요. 사고가 났던 11일이 이분이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29개월 7일째 되던 날 이 사건을 맞이했다. 그럼 이게 2년하고 5개월 7일이에요. 2년 반 기사 생활을 했는데 이 직업을 택하길 잘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박성원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앞서도 자기 위기 대처를 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이제 천직이 됐고 천직이 됐는데 버스 기사 일을 하다가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 감명 깊은 일 아니겠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또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대요. 네. 어디를 또 감사를 하시나 보니까 또 승객들한테 돌아갑니다. 이 참 내가 잘했다고 해도 되는데 아유 이거 아니다. 환자를 부축해준 이 승객들 정말로 고맙습니다라고 만약에 본인이 연락처를 안다 그러면 일일이 다 연락을 좀 하고 싶어요. 15분이라 그러는데요. 연락을 해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라고 우리 제작진한테 또 이걸 또 알려줬어요. 예. 혹시 요게 승객들 있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박석원 씨의 어떤 빠른 판단도 있지만 예. 오히려 이제 승객들이 도와줬고 그런 어떤 그럼요. 분위기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한마음 한뜻이 그럼요. 됐기 때문에 그 여학생을 이제 구할 수 있었고 또 하나 이 박석원 씨가 또 새로운 인생을 또 시작을 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 사건 만에 이 사건 끝으로 이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